사실 앱스타인의 그 생일 축하 편지 모음집에 나오는 제일 저명한 이름은 다름 아닌 빌 클린턴이었다. 특히나 당시에 책을 만들었던 거슬린 맥스웰이 제일 신경 썼던 것도 빌 클린턴의 편지를 받는 것이었다.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요건 폭스뉴스입니다. 폭스뉴스는 일단 첫 페이지에 뭐냐면은 이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월마트에서 이 양반이 칼부림을 일으켰어요. 아니 총기 난사도 아니고 칼부림으로 11명이 넘게 다쳤어요. 미시건입니다. 미시건. 그래서 이 양반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EU와의 그 무역협상 타결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전해드릴 소식은 요겁니다. 이 여성이 엘리사 슬롯킨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에요. 이 양반이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라는 게 기사 순서로 보면 1번, 2번, 3번으로 높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바꿨냐? 이 양반이 지금 민주당이 그 앱스타인 파일 공개하라 그러고 오히려 역공에 나서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니 니들 공개한다며. 근데 니들 왜 뭐 공개할 파일이 없다는 둥 뭐 이러고 있냐. 니네가 지금 뭘 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문제다. 트럼프가 앱스타인을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이제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폭스뉴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의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매체고, 이 폭스뉴스가 실은 기사는 이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이 상원 의원이 그런데 4년 전에는 뭐라고 했나 봤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 뭐라고 했는데, 이게 4년 전에 이분이 얘기했던 그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같이 공개를 했어요. 아니, 최근에 한 말은 이겁니다. 대통령하고 그 패거리들이 그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부풀려 놔놓고는 지금 그 기대를 지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다. 결국은 이건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대통령이 오히려 이 상황을 조장한 거다. 이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한 4년 전, 5년 전, 2020년에 그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앱스타인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020년 팬데믹 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때 재정위기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문제들이 중요했고 앱스타인은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비겁한 변명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네가 숨기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도 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빌 클린턴이 사실은 앱스타인 파일의 핵심 인물이라는 걸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 당시에는 이거 하지 말자고 했던 거 아니냐. 뭔 코로나 탓을 하냐. 클린턴 쉴드 치느라고 그랬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때는 그렇게 클린턴 쉴드 치느라고 한참 그러더니 이제 와가 뭘 공개 안 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상하다는들 뭘 뻘소리를 하냐 라는 이 이제 입장을 바꾼 이거를 사람을 공격을 할 때 그래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연대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때 또는 공격을 할 때는 딱 여럿, 그래서 예컨대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을 공격하면은 민주당의 소속 인물들은 한 개도 안 아파요. 그냥 민주당이라는 지붕 밑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위로 폭탄이 막 떨어져도 그냥 벙커 안에서 쿵쿵 소리는 나는데 아이고 언제 공습이 끝날라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장기나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아니라 슬롯킨이라는 의원만 콕 찍어서 때리면 슬롯킨 의원은 아프지. 이렇게 한 놈씩 패야지 이게 얘기가 된다. 그냥 때로 팡 치면은 그냥 그 밑에 숨어 있으면 아무 데미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뉴스가 전략을 바꾼 거죠. 한 놈씩 골라다가 한 놈씩 패기 전략으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역할을 한 매체가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란 말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판도를 딱 바꿔놓은 게, 자, 2003년에 앱스타인 생일날 생일 축하 편지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맥스웰이.
당시 앱스타인의 애인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트럼프를 이 함정으로 끌어들인 거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중에 트럼프가 있더라. 심지어 트럼프가 보낸 편지에는 여성 나체 그림도 그려져 있더라. 이거 트럼프 본인이 손으로 그려놓은 것 같더라. 이러면서 지금 파장이 그냥 확 그냥 휘발유를 갖다 들이부은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만 걸고 넘어간 게 아니라 아는 얼굴이죠. 빌 클린턴도 딱 걸고 넘어간 겁니다. 이 앱스타인의 생일 축하하는 생일 축하 책에는 빌 클린턴의 편지도 있었다라고 지난 24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하여튼 금요일 낮에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예상도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 문제는 이거예요. 트럼프가 앱스타인과 관계가 있냐 없냐, 앱스타인과 관계 있는 인물의 명단에 있냐 없냐, 유무의 문제로 가면은 있다. 이미 여러 개의 방증이 나와 있어요.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은 이거예요. 자, 트럼프가 있는 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트럼프가 여기에 있는 이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냐, 제일 중요한 인물은 그러면 누구냐 그랬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사실 앱스타인의 그 생일 축하 편지 모음집에 나오는 제일 저명한 이름은 다름 아닌 빌 클린턴이었다. 특히나 당시에 책을 만들었던 거슬린 맥스웰이 제일 신경 썼던 것도 빌 클린턴의 편지를 받는 것이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나왔다시 이제 다른 이름, 다른 사람들도 저명 인사들도 이제 같이 이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전직의 파급력이 크냐, 현직의 파급력이 크냐. 이게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이 편지가 나왔으면은 그때가 더 컸겠지. 근데 지금 불행히도 트럼프가 대통령의 시대라 지금 트럼프가 더 중요한 인물이 돼 있는 이런 상황, 그야말로 시대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정말로 이 맥스웰이 더 넣고 싶었던 이름은 클린턴이긴 했겠죠. 그러고 보면 참 뭐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공정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여기에 무슨 나체 그림까지 그려가지고는 뭐 음란한 편지를 썼다 그러더니만은 사실은 클린턴이 더 중요 고객이었다라는 기사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실에 가까울 거예요. 뭐냐면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놈들인데 이걸 두고 이제 서로 책임 공방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쪽에서 막 공개하라 그러다가 한쪽에서는 저쪽에서 막 공개하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두고 이제 CNN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앱스타인을 둘러싼 이 혼란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럼 뭐냐? 기사 스크랩은 안 했네. 이거 뭐냐면은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제가 지금 방금 했잖아요. 다 똑같은 놈이다. 다 똑같은 놈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은 이거는 자, 그 트럼프냐 클린턴이냐, 선거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뽑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악을 뽑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쨌거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뽑는 건데, 뭐 그 중에서 이제 극렬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다 똑같은 놈이다라고 하면은 차악도 없고 전부 다 최악, 전부 다 이렇게 되면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 문제로 결국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물론 CNN의 기사의 톤은, 그러니까 이게 제도에 대한 불신을 트럼프가 조장하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트럼프가 조장한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다 똑같은 놈이죠. 아니 그럴 거면은 클린턴 때는 뭐하고 바이든 때는 뭐 했냐고. 바이든 때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아니 그 더군다나 트럼프가 야당 후보인데 그때 새까맣게 공개하지 그랬어. 그거 니도 못했던 거 아니냐. 사실은 다 똑같은 놈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비교적 좀 자유로운 정치 세력들이 있죠. 이게 벌써 사건의 주 무대가
2000년대 초반이야. 그 문제의 생일 편지가 만들어졌던 게 2003년에 2003년. 2003년이면은 벌써 20년도 더 됐잖아요. 지금 40대 국회의원 하는 40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갓 대학생 돼갖고 뭐 그런 사람들이 2003년에 뭐 나쁜 일에 연루됐을 턱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깨끗하게 털고 갑시다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메시라는 하원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고 카나라는 의원은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양당에서 공이 하원이 지금 이 표결을 막으려고 지금 그냥 일찍 회기를 마치고 그냥 여름 휴회에 들어가 있죠. 끝나자마자 표결하겠다. 끝나자마자 바로 표결하겠다. 그리고 이미 지금 필요한 수도 마련해 놓고 있다. 라고 지금 자신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트럼프로서는 지금 일단은 아예 의회 자체를 휴회시키는 것으로 지금 급한 불은 꺼놨는데 급한 불이 안 꺼질 거라는 거죠. 그냥 오히려 휴회 기간 동안에 더 달아올라서 오히려 좀 더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맞는 입장에서는 더 피곤해요. 차라리 짧게 맞고 끝나면은 뭐 사람들이 좀 잊어버릴 텐데 이거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제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신경을 쓰는 것 중,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문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완전히 생각이 모이질 않고 있어요. 이거를 애시당초에 트럼프 진영에서 이거를 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 야 그거는 지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건이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너무 나갔던 거지. 이건 실수였지. 지금이라도 덮어야지. 지금 이게 상황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런 공화당 내부의 분열 양상까지도 이제 좀 또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믿을 건 하나다. 결국은 거슬린 맥스웰이다. 지난주에 그 거슬린 맥스웰을 법무차관이 만났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러고는 다음날 또 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하루 종일이었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이 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제가 그 미국 언론을 좀 봤더니 처음에 제가 지금 트럼프로서는 맥스웰의 입을 통해서 예컨대 클린턴 같은 사람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소상하게 스토리 입혀서 이야기 구조를 갖춰서 생생하게 말해주면은 완전히 그냥 위기 역전이 되는 거지. 클린턴만 잡아놓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다만 이걸 맥스웰이 공짜로 해주겠느냐. 지금 20년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대충 한 5년이든 3년이든 감형을 원치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언론 봤더니 뭔 감형이야. 감형 아니고 지금 사면을 둘러싸고 얘기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대놓고 이 얘기가 먼저 나오면은 이 맥스웰의 진술이 오염됐다. 이거 사실상 매수된 증언이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겠죠. 이건 나중에 나오겠죠. 맥스웰이 진짜로 증언 때 서느냐 마느냐.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요 양반을 지금 국의회에 소환하자. 의회 증언대 세우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법무차관하고 얘기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로 나와가지고 생중계가 되고 있는 와중에 클린턴이 요래 이렇게 여미새 짓을 하고 다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갖춰가지고 클린턴을 저격을 해주면은 트럼프로서는 완전 땡큐지. 요 약속 이행을 딱 하면 이제 완벽한, 결국은 이 모든 게 트럼프가 그토록 비난에 맞지 않던 딥스테이트의 또 다른 면모이기도 하겠죠.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